녹화를 할게요. 이 얘기는 올리기가 좀 그래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그래서 막 요새 와이프한테 나 내년에 잘리면 어떡하냐? 나 전업주부 해도 돼? 막 이러고. 아니 이제 지금 유튜브 구독자 171명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키우자.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으려면 구독자를 몇 명까지 해야 되는지 막 찾아보니까 한 몇만 명은 해야지 실제로 월 고정적으로 좀 괜찮은 그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가겠습니다. 오늘은 줄여서 우리가 MAP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Maximum of Posteriori Estimate이라는 걸 할 거예요. 이거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사후 확률? 그렇게 얘기하나? 잘 모르겠어요. MAP라고 얘기할게요. 이것도 역시 통계적으로 추론을 하는 방법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likelihood, 그리고 그걸 이용한 MLE,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조금 조건을 더 얹을 거예요. 조건을 더 얹어서, 포스테리어라는 확률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 포스테리어라는 게 likelihood랑 prior를 곱한 게 될 거고, 이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거에서 MAP라고 하거든요. 근데 likelihood가 뭔지는 우리 알아요. likelihood가 뭔지는 알겠는데 prior랑 posterior는 뭘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요거를 우리가 베이즈 디오렘이라고 하죠. 이 베이즈 디오렘을 이용을 해서 likelihood랑 prior를 곱해서 posterior를 만들 건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무슨 의미일 거며,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likelihood랑은 뭐가 달라질까?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역시 예시로 드는 거는 동전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오늘도 강의 자료는 한 페이지밖에 없고 전부 다 판서로 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해봅시다. 세타1이라는 동전, 세타2라는 동전이 있어서 헤드랑 테일이 나올 확률이 이 동전을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라이클리후드 좀 리뷰할 겸 해봅시다. 관측이 하나 주어진다면 우리의 샘플, 관측이 하나 주어진다면 우리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어진 파라미터 하에서 이 샘플이 관측이 될 확률이었죠. 그때 마지막에 그걸 되게 강조하면서 끝냈잖아요. likelihood라는 거는 세타의 함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세타에 영향을 받는다. 세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likelihood의 주인공이 세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 얘는 사실 확률인데 세타의 확률이 아니라 관측이 일어날 확률이죠. 네, 관측이 될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파라미터가 세타1일 확률이 0.5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MAP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샘플이 하나가 주어지고 그게 뒷면이 나왔을 때 likelihood는 이렇게 달라지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likelihood를 최대로 만드는 파라미터를 골라오라고 하면은 세타1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더 달리 해볼게요. 이번에 동전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동전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동전이 나타날 확률이 달라요. 어떻게 해볼까? 5대1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 쳐. 동전이 두 종류인데 우리 likelihood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동전이 랜덤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둘 중에 하나야.
라고만 얘기를 했어. 어떤 어느 정도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동전이 나타날 확률, 이 존재를 해요. 동전이 나타날 확률이 존재해. 동전이 두 종류인데 2번 동전일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샘플이 이렇게 하나 주어졌어요. 뒷면 하나 주어졌어. 여러분들은 몇 번에 걸 거예요? 1번에 걸래요? 2번에 걸래요? 아니면 조금 잘 못 고르겠어요? 나는 1번에 고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 고르겠다. 난 2번에 고르겠다. 2번에 고른다? 왜 2번에 골라요? 요거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가 한 9배 차이 나니까 비록 관측이 이랬지만 아무래도 요 정도 차이를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이동전에서 얘가 나왔을 법해서 그런 말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동전이 세타 1이고 거기서 t가 나올 수도 있고 동전이 세타 2고 거기서 t가 나올 확률도 있어요. 근데 대충 따져봤더니 이거보다는 이거일 것 같아. 여기가 지금 0.1 대 0.9인데 여기가 0.5 대 0.1이야. 그래서 여기일 것 같아요. 대충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는 좀 더 달리 해볼게요. 테일이 2개가 돼. 이번에 샘플을 2개 골랐어. TT예요, TT. 그러면 뭐 할래요? 그러면 바꿀 거예요? 세타 1으로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몇 개가 되면 바꿀까? 이렇게 되면은 라이클리후드가 이제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세타 1에서 이게 관측될 확률이 25배가 높아요. 근데 세타 2일 확률은 9배가 높아. 이쯤 되면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바꾸실래요? 난 바꿀래. 세타 1으로 바꿀 거래. 그래도 난 세타 2 할래.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게, 오늘 하려고 하는 게, 포스테리어, 그리고 프라이어. 이것들이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스테리어랑 프라이어라는 게 뭐고, 그게 실제로 여기 적용이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베이즈 디오렘을 혹시 처음 들어보는 분 있나요? 베이즈 디오렘을 처음 들어봐요. 그건 처음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요거 처음 들어보세요? 보통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나? 여기에다가 B가 들어가야 되니까 A에 요거. 나 이거 처음 본다. 처음 보세요? 처음 보는 분 솔직하게. 한 분? 베이즈 디오렘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조건부 확률은 아시나요? 조건부 확률은 아시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이렇게 두 사건이 있으면은 얘를 일단 전제를 하는 거죠. B가 이미 일어났고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B가 들어가죠. 일단 B는 일어났고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분자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거를 여기 이 분자 분모를 잘 핸들링을 하면은 요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이거 뭐라 그래?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는 B 바 A 이 조건부 확률의 자리를 바꾸고 얘를 곱해요. 그쵸? 요거는 사실 요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고 여기 이 밑에 것도 A, B의 조인트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널라이즈 한다고 하죠. 나머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확률을 더하게 되면은 요게 P, B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모도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까 얘를 이렇게 고쳤듯이 얘도 저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애를 하되 얘는 A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한다. 요거를 우리가 베이즈 디오렘이라고 하죠. 베이즈 디오렘이라고 하고 요거가 이렇게 된다. 내지는
여기 밑에 들어가는 이 분모는 사실 그냥 노멀라이즈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그냥 요거에 비례한다라고 쓰기도 해요. 그렇죠? 요거에 비례한다라고 쓰기도 해요. 그럼 요거를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A 기분 B는 비례하는데 B 기분 A에 PA를 곱한 거. 그래서 얘를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얘를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르고 얘를 포스테리어라고 부른다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A, B로 쓰는 거는 우리한테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 A, B를 우리한테 맞게 조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포스테리어라는 애는 차차 살펴봅시다.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잘 음미를 하시면 돼요. 그 과정을 잘 음미하시면 됩니다. 이게 프라이어라고 부르는 이유, 그리고 얘를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이유. 프라이어라고 하면은 뭐뭐보다 뭐 앞선 이런 뜻이잖아요. 뭐 앞에. 포스테리어라고 하면은 뭔가 사후에, 뭔가 뒤쪽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포스테리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예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확률 분포예요. 예를 들면 이거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파라미터가 세타 1이나 세타 2일 수가 있는데 요렇대 1대 9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뭐 동전을 던져보기 전에 이 동전 두 종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전 지식 내지는 뭐 다르게 표현하면 선입견 아직 관측해보기 전에 관측은 아직 안 해봤고 우리가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확률 분포잖아요. 확률이에요. 확률. 뭐의 확률이냐면은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이에요. 관측의 확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동전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프라이어고요. 요게 프라이어고 포스테리어는 뭐냐면은 세타의 확률이에요. 세타의 확률은 세타의 확률인데 관측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거였어. 근데 관측이 주어지고 나서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제 관측이 주어졌어. 던져봤어. 던져보고 나서 던져봤더니 우리는 던져보기 전에는 동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동전이 관측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은 달라질 거잖아요. 달라지겠죠. 그 관측이 반영이 돼서 달라진 세타의 분포를 우리가 포스테리어라고 부릅니다. 네, 계속 해볼게요. 이 예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 프라이어를 가지고 얘를 포스테리어로 바꿔주려면은 그 관측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구해보죠. 여기서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이미 주어져 있죠. 우리의 프라이어 분포가 여기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프라이어.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주어진 샘플의 영향을 받죠. 라이클리후드가 샘플의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파라미터가 결정이 됐을 때 TT가 나올 확률은 0.25 또는 0.01이에요. 그러면은 세타 1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요. 관측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뭐예요? 라이클리후드. 세타 1의 라이클리후드에다가 세타 1의 프라이어를 곱하면 돼요. 다르게 쓰면 TT의 관측 확률을
세타 1의 프라이어를 곱하면 됩니다. 요거는 0.25 곱하기 0.1 이렇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세타 2의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어요. 세타 2의 포스테리어랑 라이클리후드랑 세타 2의 프라이어를 곱하면 돼요. 이거는 TT 뭐일 때? 세타 2일 때. 요거니까 0.01 곱하기 0.9예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뭐 실제로 계산까지 해보면은 얘는 0.025, 얘는 0.009가 되겠네요. 사실 노멀라이즈를 하려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으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거 세타 1의 포스테리어는 요만큼이고 세타 2의 포스테리어는 요만큼이에요. 이렇게 포스테리어가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뭘 고르실래요? 세타 1을 고르실래요? 세타 2를 고르실래요? 이제는 조금 명확해지지 않나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샘플이 TT만 주어졌으니까 지금 뒷면만 두 번 나오다 보니까 라이클리후드만 보자면 당연히 압도적으로 세타 1을 골라야 돼요. 왜냐하면 세타 2는 T가 나올 확률이 현저히 적다 보니까 이런 관측이 일어날 라이클리후드가 되게 낮아요. 한 25배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야 될 건 이거였어요. 비록 세타 2에서 얘가 관측이 될 확률이 낮긴 한데 일단 세타 1보다는 세타 2가 더 나올 확률이 높아. 이거를 우리는 같이 고려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려하고 싶어서 구한 게 포스테리어가 되죠. 포스테리어를 구해서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했더니 여기 세타 1의 포스테리어는 0.025, 세타 2의 포스테리어는 0.009예요. 지금은 아까 라이클리후드보다는 차이가 좀 줄었죠. 지금은 한 몇 배 차이지? 얘가 크긴 하지만 한 3배 좀 안 되네요. 뭐 3배 정도 차이 나죠. 원래는 라이클리후드는 그냥 세타 1의 확률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세타 1일 때 얘가 일어날 확률, 세타 2일 때 얘가 일어날 확률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차이가 컸는데 우리가 이런 프라이어까지 반영을 한 포스테리어를 구해보니까 그 차이가 좀 줄어들죠. 그쵸? 정확히는 9분의 1로 줄어들었겠죠. 요거 때문에. 9분의 1로 줄어서 이렇게 25대 9가 나온다. 그러니까 고르라고 하면은 세타 1을 고르긴 할 거예요. 포스테리어를 보고 세타 1을 골라봐 라고 하면은 포스테리어를 보고 세타를 골라보라고 하면은 세타 1을 고르긴 할 텐데 라이클리후드만 보고 세타 1을 고를 때보다 포스테리어를 보고 세타 1을 고를 때는 조금 그 확신도가 좀 떨어지겠죠. 네. 여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을 좀 더 해볼까요? 아까 사실 정확하게 요거를 는으로 표시를 하면 안 되고 이거는 비례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 합쳐서 1이 나와야 돼요. 확률 분포니까. 그러니까 얘가 요거에 비례하고 얘가 요거에 비례하니까 요거 두 개의 합으로 나눠준 거예요. 두 개 합쳐서 1 만들려고. 네. 만약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을 때 세타 1 또는 세타 2라는 두 개가 있고 여기에다가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를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25대 1 차이가 났는데 포스테리어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관측이 주어짐에 따라서 얘네의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겠죠. 이렇게 25대 1이었는데
25대 9 정도로 떨어집니다. 요 파란색의 합은 1이 돼야 되고 요 빨간색이랑 빨간색의 합도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좀 달라져요. 우리의 관측 때문에 우리의 관측이 반영되는 바람에 원래는 세타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은 잠깐 잘못 썼죠. 프라이어가 왜 25대 1이야? 라이클리후드죠, 라이클리후드. 프라이어는 똑같았죠. 1대 1이었죠, 1대 1. 5대 5였어요. 아니, 나 자꾸 왜 이래? 5대 5래. 1대 9였죠. 이렇게 되죠. 1대 9였어요. 맨 처음에는 가지고 있던 우리의 선입견은 세타2일 거라고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어.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던져보니까 자꾸 뒷면이 나오네? 세타2에서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게 혹시 세타1은 아닐까? 라고 점점 수정이 일어나서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우의 수가 딱 어떻게 나뉘냐면은 이 동전이 세타1일 수도 있고 세타2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세타1에서 TT가 나올 수도 있고 TT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기 확률이랑 요기 확률이 라이클리후드로 표현이 되는 거고 요기 확률이랑 요기 확률이 프라이어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확률, 이 모든 걸 다 고려한 전체 확률이 포스테리어가 되는 거죠. 포스테리어는 결국 뭐예요? 이 동전이 세타1인데 얘가 관측이 잠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좀 틀린 말이죠. 어쨌든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대충 아시겠죠? 여기 프라이어가 원래는 갈라졌던 게 이 라이클리후드에 의해서 조정이 일어나서 포스테리어가 된다. 여기 이 관측이 TT가 아니라 헤드가 되는 순간 모든 게 다 달라지죠. 모든 게 달라져요. 첫 번째 라이클리후드가 달라져야 돼요. 라이클리후드가 달라질 거고 라이클리후드가 달라지니까 포스테리어도 달라질 거예요. 네, 한번 해볼까요? 요게 헤드가 되는 순간 얘는 변함이 없지만 얘는 급격하게 변화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관측이 달라지는 바람에 모든 게 달라져서 헤드가 됩니다. 그러면 0.25에 0.1을 곱할 거고 0.81에 0.9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025고 물론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요. 얘는 0.729가 돼요. 0.729가 됩니다.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돼요. 세타1, 세타2. 프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1대 9로 차이가 났어요. 프라이어는 1대 9로 차이가 났고 라이클리후드도 한번 볼게요. 라이클리후드는 25대 81이니까 한 3배 차이 나네요. 이렇게 25대 81이에요. 얘가 라이클리후드, 얘가 프라이어.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얻죠. 그랬더니 심지어는 몇 배 차이 나냐면은 거의 30배가 차이 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5대 729가 됐네요. 이렇게 포스테리어가 됩니다. 네, 뭐 스케일은 그냥 적당히 그렸어요. 처음에 관찰을 하기 전에는 우리는 세타1보다 세타2일 확률이 한 9배 크다라고 일단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관측을 했더니 더 그럴싸하죠. 더 그럴싸해요. 실제로 동전을 던져봤더니 헤드만 2번이 나왔어. 그렇게 계산을 한 라이클리후드가 이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두 개가 곱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경향성이 훨씬 더 커지죠. 훨씬 더 커져서 원래는 이 프라이어를 봤을 때는 1대9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진짜 미미하고 진짜 커요. 뭐 계산해보면 거의 뭐 750분의 25랑 뭐 750분의 729 뭐 대충 이 정도 되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런 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쉬었다가 다른 예를 하나 하고 끝낼게요.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하나였어요. 관측이 세타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관측이 세타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그 확률 분포를 알아야지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게 좀 있습니다. 일단 라이클리후드는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라이클리후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여기에 추가로 뭐가 필요하냐면은 프라이어가 필요해요.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가 필요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를 확률 변수 취급하겠다예요. 파라미터 세타를 난 이제 확률 변수로 다루겠다예요. 확률 변수라는 게 뭐죠? 값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값들이 나타날 확률이 확률 분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구한다 내지는 MAP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파라미터를 랜덤으로 다루겠다예요. 우리 라이클리후드 다룰 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요동전이 나올 수도 있고 요동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걔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그냥 이제 요동전일 때는 관측이 나올 확률이 얼마고 다른 동전일 때는 관측될 확률이 얼마야. 그래서 그거를 라이클리후드로 삼았었어요. 근데 포스테리어를 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1번 동전일 수도 있고 2번 동전일 수도 있는데 걔네가 나올 확률이 이래 라고 하는 프라이어 분포가 필요해요. 이제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프라이어가 없으면은 포스테리어는 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업에서 트루 폴스를 냈었나요? 냈었죠. 냈나요? 참 내기 좋죠. 라이클리후드는 파라미터를 랜덤 베리어블이라 가정한다. 가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 false죠. 근데 MAP에서는 뭐 파라미터를 확률 변수로 가정해야 한다 하면은 true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어가 됐든 포스테리어가 됐든 그 확률 분포, 그 확률에 그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확률의 주인공은 파라미터 세타입니다. 세타. 이제는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이에요. 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라이클리후드를 보고 이게 파라미터 세타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게 프라이어랑 포스테리어 그거 두 개는 파라미터의 확률이고 라이클리후드는 관측의 확률이죠. 두 개가 약간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그 확률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네,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뭐 포스테리어는 그렇다 치면은 결국 포스테리어를 최대로 만드는 에스티메이트도 라이클리후드 때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포스테리어를 잘 계산을 할 거예요. 관측이 막 주어졌을 때 요거의 확률을 다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애를 찾을 거다. 내지는 라이클리후드에 프라이어를 곱해서 그거를 최대가 되는 애를 찾아도 동일하죠. 그렇게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그거였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속된 동전입니다. 연속된 동전. 그래서 이 동전이 나타날 확률이
연속으로 돼 있고 그거를 했었죠. 뭐 헤드, 테일이 나왔다면 얘 라이클리후드를 보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해보자라고 했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은 5분의 2가 나왔었어요. 5번 던져서 2번 나왔으니까 5분의 2가 제일 그럴싸한 우리의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라이클리후드 세타를 구해보자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그거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그거를 뭐 0으로 만드는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0이 되는 지점이 5분의 2더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이클리후드를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0과 1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여기 최대가 된 지점이 5분의 2가 되고 이게 라이클리후드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에서 1 사이로 달라짐에 따라서 지금 동일한 관측 하에 이 동전이 어떤 동전이냐에 따라서 얘가 관측될 확률이 저렇게 쭉 바뀌어요. 그렇게 쭉 바뀌는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번 약간의 바이어스를 줘볼게요. 약간의 바이어스를 주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타가 나올 확률이 1에 이렇게 생겼어.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프라이어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생긴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 이렇게 그냥 쭉 선형이에요. 근데 0일 확률은 0이고 꾸준하게 증가해서 1이 나올 확률은 뭐 저렇게 딱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 모르긴 몰라도 작은 값보다는 큰 값의 확률이 더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확률이 이렇게 딱 선형으로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이 두 개를 곱해서 얻어지는 게 라이클리후드가 되잖아요. HTT라고 쓰겠습니다. 우리의 포스테리어는 이거 두 개를 곱할 거예요. 우리의 포스테리어는 이거 두 개를 곱할 거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이 초록색의 그래프가 조금은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은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약간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요쪽 오른쪽으로 살짝 가지고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러하리라는 확률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얘랑 얘를 곱했을 때 그 두 개를 곱해서 얻어지는 포스테리어는 이 5분의 2 지점이 이렇게 살짝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합니다. 실제로 곱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곱해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프라이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파라미터가 이렇게 분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주황색은 뭐냐면은 프라이어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동전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게 관측이 될 확률은 저렇게 주황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 주황색이랑 파란색을 딱 곱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다 곱을 했더니 이제 포스테리어 분포는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5분의 2였거든요. 5분의 2. 지금 딱 관측이 이렇게만 주어졌으니까 5분의 2라고 당연히 짐작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빨갛게 생긴 이런 프라이어 분포를 반영해야 한다면 우리의 포스테리어는 5분의 2보다 조금 큰 값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살짝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실제로 구할 수도 있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라이클리후드 이미 주어져 있고 포스테리어도 주어져 있으니까 프라이어도 주어져 있으니까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라이클리후드에다가 프라이어를 곱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네. 왠지 느낌이 오는 게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계산도 해보죠. 얘도 뭐 매한가지로 그냥 미분을 하면은 좀 까다로울 것 같으니까 얘에다가 로그를 취해가지고 여기 하나 더 곱했어요. 프라이어를 곱했어요. 네. 요게 될 거고 얘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요게 빵이 되는 조건을 살펴보자면은 세타가 2분의 1일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트는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5번 던졌는데 헤드가 2번 나오긴 했어. 근데 우리가 요 동전은 좀 더 헤드가 나올 확률이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을 거라는 우리의 프라이어 내지는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보다는 좀 더 큰 값으로 나왔다가 되는 거죠. 어렵나요? 어려우신가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배우시더라도 MLE까지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수업에서. MLE, MAP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더라도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저는 높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번에 미분 때부터 그랬어요. 미분 여러분들 좀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좀 빠르게 나갔듯이 통계도 그냥 너무 기본적인 거 뭐 익스펙테이션이 어쩌고 이러고 있기에는 약간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서 그러면은 차라리 확률 통계 쪽으로 좀 더 나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좀 의미 있을까 싶어가지고 요거를 살짝 욕심을 내가지고 해봤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그래도 좀 진하게 배우시는 날이 온다면 언젠간 써먹을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이거는 보통 MAP도 그렇고 MLE도 그렇고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시겠지만 이게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린가 싶을 텐데 너무 저는 이거 쉽게 설명한다고 한 거거든요. 그 동전 던지기로 계속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게 제일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뭐 라이클리후드의 개념이라던가 뭐 포스테리어의 개념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전달을 하려고 되게 초점을 맞췄고 보통 배우면은 그런 걸로 배울 거예요. 저 뭐 다른 수업에서는 저도 사실 그렇게 하는데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이 있을 때 거기서 뭐 평균 추정을 하는 방법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가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막 랜덤으로 샘플을 막 뽑아요. 뭐 한 100개 뽑았어. 그때 여기에 평균은 얼마일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얘를 다 더해서 100으로 나눌 거잖아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산술평균 구하잖아요. 요것도 사실 MLE로 추정이 가능해요. 요거 likelihood estimate 하면은 요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추정하는 게 likelihood 입장에서 사실 제일 좋은 추정이다. 이런 거 유도 가능하거든요. 보통 이거를 보통 맨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어려운 예제 같아서 요거는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아예 안 했고 그거보다는 좀 하여튼 개념 내지는 그게 갖는 의미를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은 MAP하고 동일해지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동일해지는 조건이 뭐냐면 유니폼 프라이어를 가졌을 때 요거 두 개는 결과가 같아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Maximum Likelihood Estimate, 그럼 likelihood를 구해서 그게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잖아요. 그거나 posterior라고 하면은 prior에다가 likelihood를 곱해서 그거가 최대가 되는 지점을 찾잖아요. 근데 그거 두 개가 같아질 때는 언제냐면은 요게 prior가 특정한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유니폼할 때, 항상 일정한 값일 때, 이 프라이어 분포가 유니폼하다면 MAP 추정이나 MLE 추정이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게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미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은 프라이어가 유니폼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하나로 치우치지 않아 있고 우리는 찍기밖에 못해. 유니폼 분포가 그거잖아요. 찍을 거예요. 찍을 거. 그냥 어디에도 조금이라도 치우침이 없이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분포가 유니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니폼한 프라이어를 가지고 있어봤자 포스테리어는 라이클리후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가 관측에서 얻은 정보 말고는 쓸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수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당연한 말이에요. 요게 그냥 뭐 1이 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 MAP로 추정을 하나 MLE로 추정하나 동일하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인데 사실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자면 요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거죠. 이렇게 초록색의 라이클리후드가 있고 프라이어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래 이거가 곱해져요. 두 개 곱해봤자 똑같은 거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보탤 정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긴 한데 아까 맨 처음에 베이즈 티오렘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프라이어라는 게 포스테리어로 변해가는 그 과정은 이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률적인 정보가 이 관측이 들어옴에 따라서 변해나가는 과정이고 그 변해나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건 라이클리후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사전에 갖고 있던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관측 정보를 반영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는 건데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최대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런 과정인데 여기가 유니폼이면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정보는 하나도 없었고 일단 관측 들어왔으니까 포스테리어는 일단 관측됐던 그 라이클리후드를 그대로 따라가겠다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죠. 요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베이지안 필터링 요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제 요런 개념의 연장선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찾아보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라이클리후드라는 것만 지난 시간에 했던 라이클리후드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해도 배운 분들도 있고 안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확률과 통계 그 뭐 1, 2학년 때 배우는 확통 수업 배우면은 거기서 그거 배우잖아요. 가설 검정.
가설 검정 배우신 분들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귀무가설, 대립가설 해놓고 그거 가지고 확률 따져서 뭐 P가 뭐 0보다 뭐 0.05보다 작으면은 뭐 한다, 뭐 기각한다, 선택한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그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likelihood probability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가설을 두 개 세워놓고 요 가설 하에서 요게 일어날 확률, 요 가설 하에서 이게 일어날 확률을 평가를 해보고 둘 사이가 얼마나 차이가 크냐, 얼마나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나냐,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가설을 선택하냐, 그게 이제 1, 2학년 때 배우는 확통에서의 그냥 핵심인데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은 likelihood probability를 구하는 거죠. 각각의 가설 하에서 likelihood probability 구해서 이제 뭐 그거의 시그니피컨스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얘기고 그런 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보통 이제 뭐 베이즈 시오렘을 거쳐서 MLE, MAP 배우고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더 나가는 뭐 그런 테크 트리가 확률 쪽에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 올렸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쉽지 않나요? 지난 전반부보다는. 하여튼 쉽게 낸다고 낸 거니까 오해는 말아주세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